이 시간에는 한글 워드 프로세서의 글자 모양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하는 글자의 모양은 서식 메뉴에 글자 모양에 들어가 보시면 내가 원하는 속성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메뉴상에서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단축키 Alt L을 눌러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워낙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단축키를 외워두시는 게 좋겠어요. 자, 글자 모양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글자 모양 창이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글자의 크기라든지 글꼴 또는 글자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변경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글자 모양은 커서가 위치한 바로 앞 글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커서가 여기에 있다면 이 글자의 바로 앞 글자는 이 앞에 있는 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글자를 입력하면 이 앞에 있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속성인 그대로, 지금 여기는 색깔만 줬는데 자, 색깔 검정색 글자로 입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고 이 커서를 움직여서 만약 여기서 글자를 입력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커서가 있는 바로 앞 글자는 지금 이런 보라색 모양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글자를 입력하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입력이 될 겁니다. 커서가 만약에 여기에 위치해 있다. 그럼 여기서 입력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빨간색으로 입력되겠죠. 자, 이렇게 바로 앞 글자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글자 입력을 할 때요. 예를 들어 여기서 글자 모양 뭐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글자 모양이라고 입력을 하는데 이렇게 입력을 하다가 어떤 글자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Alt L 눌러서 뭐 색깔만 바꿔볼게요. 다른 색깔로 이렇게 바꾸고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입력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입력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색깔로 바꾸고 싶다. 또 Alt L 눌러서 또 다른 색깔로 바꾸고 네, 속성 다 마찬가지입니다. 설정한 다음에 입력을 하시면 네, 그 글자가 바로 그 글자 내가 지정한 그 속성의 글자로 입력이 되어집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또 Alt L 눌러서 글자의 모양을 초록색으로 바꿨다고 해보겠습니다. 설정해볼게요. 그럼 지금 입력하면 무슨 글자가 나올까요? 당연히 초록색 글자가 나오겠죠. 네, 커서를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앞에 띄어쓰기를 했어야 되는데 띄어쓰기 안 했네. 띄어쓰기 하고 싶어. 생각났다 합시다. 지금 나는 초록색으로 바꿔놨는데 그죠? 자, 여기에 가서 띄어쓰기 하고 자, 커서 움직였습니다. 띄어쓰기 하고 여기서 만약에 입력을 한다. 당연히 검정색으로 나오죠. 이 말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바로 앞글자 영향을 받으니까 다시 이리로 가서 여기서 글자를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나 초록색으로 바꿨어요. 근데 파란색으로 나오죠. 왜 그래요? 지금 앞에 위치한 글자는 치자이기 때문에 치자의 글자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나 아까 초록색으로 바꿨는데요? 아니에요. 파란색으로 다시 돌아가 있어요. 자, 초록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하고 설정 한 다음에 입력을 하면 당연히 초록으로 나오죠. 그러나 커서를 한번 움직였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서는 바로 앞에 글자 영향을 받아요. 그죠? 1위로 가서 보면 얘는 빨간색으로 바뀌어 있을 거고 1위로 가서 보면 얘는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을 거고 자, 바로 앞 글자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글자 모양을 바꾸는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본 것처럼 글자를 입력하면서 문장을 입력하면서 그때그때 글자 모양 메뉴에 들어가서 글자 모양을 바꿔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예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미리 다 입력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속성을 지정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블록으로 지정을 해야 돼. 뭐 여기서 내가 원하는 글자 요 보기가 이걸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보기가를 블록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고 Alt L 눌러서 색상을 바꾸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블록으로 이렇게 지정하고 색상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블록을 지정하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작하는 지점에서 Shift 키를 누른 채로 방향 이동 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Shift 키를 누른 채로 이동하면 이렇게 블록이 지정되고요. 물론 줄 단위로 지정이 됩니다. 아니면
Shift 키를 계속 누르기 있기 싫으면 그냥 F3 키 한 번만 탁 누르시면 됩니다. F3 한 번만 누르고 그 다음에 방향 이동 키로 움직이면 똑같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 하거나 아니면 Shift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 하는 것과 똑같이 F3 키를 한 번 누른 다음에 방향 이동 키를 이용하면 이렇게 블록이 지정이 되어져요. 그러면 혹시요, 모든 줄의 첫 번째 글자, 뭐 나 또는 이때 가, 말, 이 첫 번째 글자만 전부 다른 색깔을 지정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거 할 수 없죠? 이렇게 하고 Alt L 들어가서 얘를 색깔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꾸고 또 여기 가서 가짜도 또 블록으로 지정한 다음에 Alt L 들어가서 얘도 또 바꾸고 이렇게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줄수가 많아지면 참 작업량이 많아지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줄 단위 블록 지정할 때 펑션 키가 뭐였죠? F3 키였죠. 근데 이번에는 영역 단위로 지정할 때는 F4입니다. 4를 한번 누르시고 방향 이동 키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블록이 지정이 가능해요.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블록 단위로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F3 키를 누르고 여기까지 했다면 당연히 보시는 것처럼 줄 단위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줄 단위로. 그래서 F4 키를 이용해서도 블록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입력된 글자들에 대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편집하고자 한다고 그러봅시다. 자, 동해물, 글자체가 바뀌었네요. 내가 지금 일단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글자체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블록 지정하는 방법은 아까 설명해드린 그 방법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Alt L 눌러서 이거 글자체를 바꾸란 얘기네. 그럼 글자체를 여기 글꼴에 들어가서 보시면 내 컴퓨터에 깔려져 있는 글꼴들이 다 보이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백두산 글자 색깔을 바꾸라는 거네요. 지금 계속 했으니까 이렇게 글자 색깔 바꾸는 거 간단하게 바꾸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르고 닳도록이라고 해서 닳도록이라는 글자가 좀 작게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역시 닳도록 블록으로 지정한 다음에 글자 크기를 좀 작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문제 없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왼쪽에 예시로 보여주는 이것과 오른쪽에 지금 작업한 이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얘는 보면요. 기본 글꼴의 크기가 지금 12로 돼 있어요. 보시죠? 보이십니까? 어딘지? 12로 돼 있어요. 해볼까요? Alt L 들어가 보시면 기본 크기가 12로 돼 있거든요. 근데 얘는 좀 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크기에 비해서 좀 줄인 거예요. 아니면 뭐 크게 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크게 한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좀 더 크게 한다. 뭐 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그럼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요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줄여놨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얘를요 12가 아니라 한 20 크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10이고 얘는 그거보다 작았는데 이걸 20이라고 해보면요. 얘는 20이 되고요. 얘는 20보다 좀 작아요. 보이십니까? 얘도 한번 해볼까요? 얘도 지금 12거든요. 10인데 얘도 똑같이 2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는 똑같이 20 크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크기가 그 비율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에 반면 얘는 그냥 그대로 다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한번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얘를 12로 바꿔볼까요? 12로 바꿨는데요. 그럼 얘가 다 12가 되는 게 아니라 얘만 10이고 얘는 12보다 좀 작아요. 얘는 12로 바꿔보면 그냥 다 12가 돼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볼게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Alt L 눌러 들어갔을 때 이 상대 크기입니다. 상대 크기. 상대 크기를 좀 줄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 크기를 줄여놓게 되면 지금 현재 이 글꼴의 크기는 똑같이 12입니다. 얘도 12, 얘도 12. 다만 내가 지금 지정한 것만큼 이렇게 크기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의 영역을 지정을 하고 이 글자 크기를 만약에 좀 더 100보다 크게 뭐 예를 들어 뭐 130 이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크기는 12인 것 같지만 얘보다는 30% 정도 더 큰 글자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역시 12예요. 그러니까 얘도 역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뭐 15 이랬다. 그러면 얘가 늘어나는 것만큼 얘도 또 마찬가지 그거에 150%에 해당하게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줄에 보면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했는데
하느님이는 이렇게 좀 글자의 간격이 넓어요. 근데 보호하사는 좀 좁아요. 이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하느님이 해놓고 Alt L 눌러보시면 자간입니다. 이 자간.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이렇게 좀 넓혀라 하게 되면 그만큼 이렇게 넓어지는 거고요.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좀 줄여라 하게 되면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이거는 배경에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네요. 칠해볼까요? 자, 우리나라는 L 눌러볼게요. 요 밑에입니다. 글자의 색깔과 음영색을 지정하게 돼 있죠. 음영이라는 게 바닥에 깔리는 거예요. 바닥에 이 색깔로 깔아줘 라고 하고 설정하게 되면 바닥에 색깔이 이렇게 깔리죠. 됐죠? 그 다음 만세라는 걸 봤더니 얘가 좀 이렇게 글자 크기는 세로 크기거든요. 그죠? 글자 크기는 세로 크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세로 크기는 똑같아요. 글자 크기. 얘도 10이에요. 똑같아 글자 크기가. 그런데 옆으로 뚱뚱해져 있어요. 자, 글자를 뚱뚱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글자를 크게 만드는 거는 글자 크기는 보셨지만 이거죠, 이거. 글자 크기는 이거예요. 글자 크기. 그만큼 이제 가로도 늘어나고 세로도 늘어나고 비율이 일정하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세로는 그대로 놔두고 가로만 뚱뚱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장평입니다. 100이 기본이고요. 100보다 크게 하면 얘가 더 뚱뚱해지는 거고, 이렇게 뚱뚱해지는 거고, 이게 100보다 작아지면 그 기준 그 폰트의 비율보다 날씬해지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후렴이라는 글자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요, 얘도 똑같이 10이에요. 이걸 일일이 크기를 바꿔가면서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글자 모양에서 지정을 하면 훨씬 더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거든요. 해보겠습니다. 얘는 위로 올라가라. Alt L. 요겁니다. 요거. 진하게 해라. 기울여라. 밑줄을 거라. 가운데 줄 거라. 외곽선으로 거라. 그림자가 나타나게 해라.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거거든요. 이거 2개 이상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지정되어 있는데 다 다시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해. 죄송합니다. 정상적으로 해 라고 하려면 요 맨 마지막 단추 얘가 다시 정상으로 다시 원래 다 취소하는 거죠. 일반 모양으로 보통 모양으로. 네, 요거는 지금 위로 올라갔죠. 요걸 위에 첨자라고 합니다. 위로 올라가게 하려면 요놈, 밑으로 내려가게 하려면 요놈 하면 되죠. 지금 같으면 위로 올라가게 할 거니까 요놈 해서 설정 하시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물론 말입니다. 이거를요. 글자 모양을 좀 작게 해서 한번 여기서 해볼까요? 글자 모양을 좀 작게 해서 그래서 글자 모양을 뭐 예를 들어 7 이 정도로 작게 해서 작아졌죠? 얘를 위로 올릴 수도 있어요. 그게 뭐야? 요 글자 위치입니다. 글자 위치를 보시면 얘가 숫자를 이렇게 늘리면 밑으로 내려가고요. 숫자를 내리면 위로 올라가요. 이 숫자 내리면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마이너스 가벼우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물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될 겁니다. 그죠? 좀 복잡하기도 하고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죠. 지금 같으면 필요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삼천리라는 글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천리. 얘는 어떤 효과가 주어진 것 같아요? 볼까요? 삼천리 봤더니 음영이 주어지긴 주어졌어요. 그죠? 음영색 한번 줘볼까요? 음영색 어떤 색이야? 파란색입니까? 예, 이런 식으로 줬어요. 그럼 됐네요. 근데 보니까 요 테두리 선도 있어요. 아까 음영은 요 우리나라에서 봤던 것처럼 요거잖아요. 이렇게 음영은 주어졌는데 테두리 선도 있네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확장 탭에 가보시면 확장 탭에 가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테두리 탭에 보시면 있어요. 그죠? 예, 여기에 보시면 종류 보서 실선으로 지금 여기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자, 왼쪽 보여라. 오른쪽 보여라. 여기 나타나는 거 보입니까? 위에 보여라. 아래 보여라. 물론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톡을 킵니다. 다시 한 번 누르면 사라져요. 다시 한 번 누르면 사라집니다. 이렇게. 그죠? 내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쪽만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4개 한꺼번에 선택하려면 이 오른쪽 밑에 있는 이 단추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선의 굵기는 이만큼으로 하고 보이시죠? 그 다음에 색깔은 뭐 이런 색깔로 하고 자, 이렇게 하면 테두리가 그어지는 겁니다. 볼까요? 예, 이렇게 테두리가 그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 사선이 있네요. 사선까지도 긋고 싶어요. 해볼게요. 사선. 그거는 어딨냐? 배경. 밑에 배경입니다. 배경. 배경. 여기에다가 이제 뭐 면색. 면의 색깔은 나는 이 색깔로 하고, 무늬 색깔은 뭐 이 색깔로 하고, 무늬의 모양은 이런 모양으로 할래. 이렇게 지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 사람 대한으로. 이 대한으로 보세요. 이 밑줄을 걷잖아요. 이거 먼저 할게요. 밑줄을 걷는데 밑줄 걷는 건 간단하죠. 기본 탭에서 보시면 이렇게 밑줄 거라 하면 밑줄이 그어져요. 그런데 얘는 밑줄이 꼬부랑 밑줄이죠. 자, 이건 어떻게 하느냐? 꼬부랑 밑줄은 여기 보시면 이게 확장 탭에 보시면 밑줄을 긋는데 밑줄의 모양을 뭘로 할래? 라는 걸 여기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죠? 꼬부랑 두 줄로 걷으니까 꼬부랑 두 줄로 거, 그리고 빨간색으로 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 여기에 밑줄이 이렇게 거지겠죠. 위에 대한 사람, 얘는 한 줄, 꼬부랑 한 줄로 해서 위에다 했네요. 이건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밑줄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밑줄을 어떻게 해? 밑줄은 아래쪽인데 말 그대로. 자, 이런 거는요. 이 확장에 가보시면 밑줄의 위치를 아래쪽으로 하지 말고 위에 쪽으로 해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똑같죠. 뭐 이렇게 꼬부랑으로 하고 뭐 이렇게 색깔을 지정해주고 이러면 되죠. 이렇게 밑줄의 모양을 이렇게 아래 또는 위로 지정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글자에 어떤 악센트를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점을 똥똥똥 찍어줄 수도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 글자 모양의 확장 탭에 가보시면 여기 강조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강조점. 그래서 이 강조점을 내가 어떤 식으로 줄 건지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글자 모양을 만드실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이런 글자 모양들이 있는데 이런 글자 모양을 내가 등록해 놓고 나중에도 이런 글자들을 좀 쓰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기본 탭에 보시면요. 대화 상자 설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구성 눌러보시고 구성 눌러보시고 여기다가 내가 새로운 어떤 형식을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다 플러스 버튼 누른 다음에 이름을 여기다 짓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놔둘게요. 내 대화상 1 이렇게 해놓고 설정 한번 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닫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요. 다른 데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 가서도 Alt L 눌러보시면요. 여기 지금 대화상자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이게 있어요. 선택하고 설정 하면 얘랑 똑같은 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또는 그렇게 등록하지 않고도 나는 얘랑 똑같은 글꼴들을 좀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 삼천리 이런 거라면 여기다 커서를 하나 갖다 놓으시고요. 그냥 Alt L 글자 모양이었죠. 그거 말고 이제 복사할 거니까 복사하는 건 뭐죠? Ctrl C죠. Ctrl C 하지 말고 Alt C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글자 모양을 복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단에 대해서는 나중에 할게요. 글자 모양 선택하고 복사 하면 이 글자 모양이 복사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지정하고 아까 복사한 게 뭐였죠? Alt C였죠. 여기서 붙여넣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하고 Alt C 누르면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어디 가서 Alt C 하면 그 모양이 그대로 붙여져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모양만 바뀌는 거죠. 글자 모양만. 자, 오늘은 한글 워드 프로세서에서 글자 모양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